현대 HCN 충북방송이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프로그램 나도야 먹객의 첫 강의는 커피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음료를 마신다기보다는 커피를 마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삶의 행복과 여유까지 즐길 수 있는 커피에 대한 모든 것. 오늘은 커피의 탄생 과정에 대해 배워봅니다. 원두는 커피나무 열매 속의 씨앗을 의미합니다. 원두를 크게 분류하면 아라비쿠아 종과 로부스타 종으로 나뉘고 이러한 원두가 되기까지 다양한 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확한 커피는 물 처리나 건조 처리 방법을 통해서 비로소 그린빈으로 탄생됩니다. 그린빈에 열을 처리하는 로스팅 과정을 거치면서 진정한 커피 원두가 탄생됩니다. 로스팅에도 매뉴얼 로스팅과 기계식 로스팅이 존재합니다. 매뉴얼 로스팅은 손으로 직접 통을 돌리면서 진행하고 기계식 로스팅은 상업식 로스터를 이용해서 원두를 대량으로 로스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린빈을 로스팅하게 되면 엔도서믹을 시작으로 첫 번째 터짐, 파이롤리시스 두 번째 터짐으로 나뉘게 됩니다. 특히 파이롤리시스 과정에서 커피의 맛과 향이 형성되기 때문에 로스팅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커피나무의 경작과 수확을 거쳐 원두의 로스팅 과정까지 커피처럼 오래도록 여운이 남는 강의를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현대 HCN 충북방송에서 새롭게 인사드리는 나도야 먹객의 진행을 맡은 문재영입니다. 여러분, 취미가 뭐예요? 쉬는 날 뭐 하세요? 평소에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얼버무리게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도야 먹객과 함께라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취미생활, 또 새로운 지식을 나도야 먹객이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의 강의, 그 첫 시간 함께할 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바리스타 교육의 창시자이자 대한민국 바리스타 1호인 권장하 강사. 커피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오래도록 한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적인 바리스타의 양성을 위해서 지난 2002년부터는 서울국제커피 아카데미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커피와 바리스타에 대해 배우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 교재를 출간하는 등 바리스타 교육의 선두주자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예, 바리스타는 커피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커피 음료를 가장 맛있게 만들어서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커피 음료 제조 기술자입니다. 저는 이 바리스타들을 양성하는 그런 코스를 만들어서 바리스타들이 재미있게 커피를 공부하고 고객들에게 가장 맛있는 음료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그 기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바리스타들이 상당히 인기 있는 직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리스타 코스를 찾아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앞으로 바리스타의 그 직업 시장도 점점 넓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장하 강사의 변하지 않는 커피에 대한 열정은 오늘날 대한민국 커피 산업의 발전에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베테랑 바리스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뜨거운 열정으로 커피에 대해 연구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권장하 강사. 그가 이미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커피에 대한 모든 것을 은은하면서도 깊이 있는 강의로 준비했습니다. 바리스타 교육의 창시자인 권장하 강사와 함께하는 북한 강의가 지금 시작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첫 시간을 시작으로 앞으로 4주간에 걸쳐서 이 커피와 바리스타에 대한 좋은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그럼 오늘 첫 번째 강의의 주제는 뭔가요, 선생님? 오늘의 주제는 네. 커피 원두가 되기까지의 네. 과정과 커피를 볶아서 맛있는 커피를 추출하게 되는 과정까지 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 원두 커피가 탄생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럼 오늘에 필요한 재료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원두 커피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선생님, 이 원두라는 말이 정확히 뭘 뜻하는 건가요? 예, 원두란 커피 나무에 열리는 그 열매의 씨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커피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 네. 그 열매를 따서 그 안에 있는 씨를 추려낸 게 원두입니다. 근데 원두 커피, 이 커피 나무를 우리나라에서 재배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커피 나무가 재배되는 조건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커피 나무가 재배되는 조건은 예. 열대성 기후라야 됩니다. 그래서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위 25도, 남위 30도 사이 트로피컬 벨트라는 그 범위 내에서만 경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배 조건이 정해져 있고, 또 경작법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들었어요. 예, 크게 나누자면 네. 커피는 원래 그늘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그늘 경작법이라고 하죠. 쉐이드 플랜테이션이고 또 한 가지는 햇볕에 노출시켜서 하는 풀선 플랜테이션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커피 열매를 추출을 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건조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건조 방법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건조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물 처리를 해서 건조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는 커피 체리를 그대로 널어서 말리는 자연적인 건조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물 처리를 해서 건조한 커피는 워시드 커피라고 하고요. 그냥 자연적으로 건조한 커피는 내추럴 커피라고 합니다. 그럼 이 커피 맛을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게 원두일 것 같아요. 예. 맞나요, 선생님? 맞지만 네. 네 가지를 중요한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원두의 종자, 두 번째는 기후 조건, 기후 조건. 세 번째는 토양, 토양. 네 번째는 고도를 말합니다. 고도. 자라는 고도. 예. 그렇군요. 그럼 원두의 종류가 다양한 건가요? 원두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개요? 첫 번째는 아라비카 종과 두 번째는 로부스타 종이라고 합니다. 아라비카는요, 여러분들 그러시겠지만 광고에서 많이 봤어요. 네네. 그래서 익숙한데, 그럼 아라비카가 제일 좋은 건가요? 예, 아라비카 종은 고급 커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카는 네. 맛과 향이 우수하고 네. 가격도 비싸죠. 그럼 이 좋은 원두를 가지고 다음은 이 커피를 볶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커피 볶는 게 로스팅이라고 하죠? 예, 예. 로스팅은 정말 로스팅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예. 커피를 우리가 씨를 추려냈을 때 네. 원두가 씨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 씨를 가지고는 커피 맛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열로 볶아서 로스팅을 해야지만 그제서야 커피의 맛과 향이 형성되는 겁니다. 로스팅이라는 것은 커피를 약 200도 이상의 열을 가해 가지고 진한 갈색이 나고 향이 생길 때까지 볶는 겁니다. 그럼 로스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커피 맛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예. 로스팅을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라이트 로스팅, 연한 로스팅이 있고, 미디움 로스팅, 중간 정도 로스팅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다크 로스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를 다 여기서 시험을 해볼 겁니다. 네, 저희 앞에 지금 이 콩같이 생긴 게 있는데요. 선생님, 이게 원두인가요? 예,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원두는 이 좀 진한 갈색인데 이건 색깔이 이상해요. 예, 이거는 그린빈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생두라고 합니다. 볶기 전 원두입니다. 로스팅 하기 전 모습인가 봐요. 요걸 로스팅하면 이제 비로소 커피가 되는 겁니다. 원두 커피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렇군요. 커피나무에 열리는 커피 열매 씨앗 부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원두입니다. 열대성 상록수인 커피나무는 적도를 중심으로 북위 25도, 남위 30도 사이의 열대 지방에서 자랍니다. 특히 평균 기온이 18도에서 24도 사이를 유지해야 하고 풍부한 강우량과 일조 시간 등이 커피 경작에 필수적이란 사실. 커피의 종류로는 크게 아라비카 종과 로부스타 종으로 나뉘게 되며 수확한 커피를 건조하고 불량품을 가려내면 맛과 향을 가지지 못한 생두인 그린빈이 탄생됩니다. 로스팅 방법이 또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오늘 여기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예. 조금 원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매뉴얼, 손으로 볶는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조금만 드럼에 넣고 볶는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기계적으로, 상업적으로 볶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기계로 볶고
이제 지금 손으로 볶는 것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으로 볶을 때 네. 커피는 일단 한 200g 정도 여기서 볶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한 번에 조금밖에 못 볶겠어요. 예, 그렇게 조그마니까. 됩니다. 한 200g 정도 볶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200g 계량을 해가지고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매뉴얼 로스팅을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타리카 따라주라는 코스타리카에서 나온 고급 커피를 가지고 아라비카 종입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g을 계량을 합니다. 계량을 합니다. 네. 거의 됐어요. 조금 뺄까요? 정확하게? 네. 거의 뭐. 한대로 이렇게. 계속 돌려주는 겁니다. 커피가 타지 않고 이 안에서 타지 않고 골고루 있게끔 돌려주는 겁니다. 이걸 계속 돌려주면서 그럼 얼마나, 시간은 얼마나 해야 돼요? 시간에 따라서도. 예, 시간에 따라서도 연하고 진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 이 매뉴얼 로스팅이라는 건 보는 게 있어요. 예. 요걸 집어넣어서 이렇게 넣고 커피를 여기다 받아가지고 봅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가 볶아졌는지. 아직 멀었네요. 예, 아직 지금 현재 한참 볶아야 됩니다. 예. 시간은 어느 정도에서 시간은 어느 정도 대략 까지? 이게 10분 이상을 볶아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약하게 하는 것도요? 예, 약하게 해도 10분 이상 볶아야 되고 한 15분 정도를 볶으면 미디움이나 다크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볶는 시간에 따라서도 커피의 맛이 바뀌나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센 불을 써서 빨리 볶느냐, 네. 느린 불을 써서 천천히 볶느냐, 거기에 따라서도 맛이 좀 틀려집니다. 불의 세기에 따라서도 다르고 시간에 따라서. 예, 시간에 따라서 틀려지고요. 예, 대체적으로 우리가 커피를 볶을 때 15분 이내에 볶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오래 볶으면은 맛이. 오래 볶으면 맛이 좀 밋밋해진다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보고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될 수 가장 그 있으면 최적의 맛을 낼 수 있는 시간이요. 예, 15분 이상을 볶지 않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연기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연기가 많이 예, 나요. 이 정도면 지금 라이트 로스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한번 샘플을 빼볼까요? 예.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커피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오, 한번 색깔이 펴보겠습니다. 변했어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 단계예요? 이 정도 단계면 네. 여기서 약 30초 내지 1분 정도만 더 볶으면 예. 미디엄 로스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단계면 예. 거의 라이트 로스트라 신맛이나 너트의 맛이 강한 이런 커피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연기가 많이 나죠? 네, 많이 나요. 이 정도면 아마 미디엄 로스트 정도가 됐습니다. 한번 샘플을 볼까요? 예. 오. 야, 이제. 이 정도 되면 예. 색깔이 제법 원두의 색깔이 예. 나왔어요. 신맛도 네. 적절하게 나고 네. 커피의 바디 맛이라고 합니다. 입에 꽉 차는 그런 커피의 풍미가 충분한 커피가 된 겁니다. 이게 매뉴얼 로스팅으로 원두가 완성이 됐습니다. 맛과 향이 나지 않는 원두인 그린빈에 풍부한 맛과 향을 불어넣어주는 과정이 바로 로스팅입니다. 작은 기계를 이용해서 직접 로스팅하는 방법이 매뉴얼 로스팅입니다. 로스팅의 시간이나 불의 세기에 따라서 원두의 맛과 향은 많은 차이가 생기는데요. 원두를 볶는 시간에 따라서 라이트, 미디움, 다크 로스팅으로 나뉩니다. 미디움 로스팅이 커피의 맛과 향을 가장 풍부하게 맛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로스팅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선생님, 저건가요? 예, 이겁니다. 오. 이거는 상업용 커피 로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커피 전문점이나 커피를 전문하는 업소에서 커피를 볶아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된 기계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저 기계로 로스팅을 해볼까요?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 여기 있는 커피는 네. 과테말라의 과테말라. 안티과라는 고급 커피입니다. 요거를 500g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게 변화 과정인가요? 네, 커피를 볶을 때 네. 네 가지의 변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계적으로요. 예. 첫 번째 단계는 커피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커피 원두가 열을 흡수해서 노랗거나 아니면 약간 연한 갈색으로 변하는 겁니다. 네. 그 단계를 엔도소믹이라는 그 단계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 단계는 커피가 터집니다. 타닥타닥 터지면서 소리를 내는데 퍼스트 크랙이라고 하죠. 첫 번째 터짐 단계가 오고 그 다음에 파이롤리시스라는 단계가 옵니다. 이 단계에서는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커피의 맛이 급격하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대부분의 커피 로스터들이 커피를 배출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 터짐 단계가 있는데 이것은 다크 로스트를 의미합니다. 다크 로스트라는 것은 네. 굉장히 진하게 볶아서 커피가 오일이 나오고 아주 색깔이 진한 단계를 얘기합니다. 아, 그렇군요. 오일이 이게 조금 있는 게 이게 기름인가 봐요. 네, 오일인가 봐요. 커피 자체에서 나오는 커피 오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계량한 원두로 로스팅을 해볼까요? 네. 커피를 드럼으로 넣어줍니다. 다 들어간 게 확인이 되면 문을 닫고 그 다음에 드럼 안에서 지금 커피가 돌아가면서 볶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온도가 떨어졌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계속 볶일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단계적으로 커피를 빼서 엔도소믹, 퍼스트 크랙, 파이롤리시스, 세컨드 크랙까지 단계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됐어요? 지금 현재 엔도소믹의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커피가 네. 수분이 날아가고 열을 흡수해서 노랗게 변한 상태죠. 예, 이게 엔도소믹의 단계에 온 겁니다. 네.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리면 1차 크랙이 일어납니다. 아하. 예. 지금 터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퍼스트 크랙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한번 들어보세요. 자세히. 네, 들려요. 탁탁 소리가 네. 나죠. 예, 지금 퍼스트 크랙의 단계에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커피가 형성이 됐죠. 거의. 예, 제법 거의, 색깔이 예. 나왔어요. 근데 아직 크기가 조그마네요. 아직은 크기가 완전히 예. 팽창이 안 됐습니다. 지금도 계속 터지고 있어요. 아, 네. 탁탁탁탁 소리가 들리죠. 아하. 예. 지금 현재 네. 퍼스트 크랙 소리가 지금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파이롤리시스 단계에 온 겁니다. 한번 제가 커피를 꺼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오. 커피가 색깔이 진해졌죠? 네. 요게 지금 커졌고요. 파이롤리시스 단계에 온 겁니다. 지금 요 정도 상태에서 꺼내면 네. 미디움 로스팅 정도가 되는 겁니다. 커피 향도 지금 진하게 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기다리시면 세컨드 크랙 단계까지 가서 우리가 다크 로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로도 커피를 만들 수 있는 예, 거예요? 이 상태로 만들어서 먹으면 산도가 있는 커피가 되죠. 신맛이 강한 커피가. 자, 지금 두 번째 크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리 들리시죠? 네, 또다시 따닥따닥 예, 소리가 따닥따닥 나요. 소리가 나죠? 예, 예. 그러면 지금 두 번째 크랙에서 한번 세컨드 크랙에서 한번 빼보겠습니다. 네. 커피의 색깔이 아주 진하게 나왔습니다. 그죠? 예. 진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네, 향도 아주 진해요. 배출을 할 단계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다크 로스트에.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배출을 시켜보겠습니다. 네. 커피 색깔이 와. 진하게 잘 나왔습니다. 네, 야, 완성되군요. 지금 터지고 있죠, 지금. 네, 지금 이게 터져요. 세컨드 크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 지금 터지는 게. 그러면 여러분 제가 터지는 거 보이시죠? 냉각을 빨리 시키기 위해서 냉각기를 틀겠습니다. 아, 냉각을. 예. 터지는 소리가 들리죠. 요거는 네. 커피가 자기들끼리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아. 이 상태에서도 커피가 붙어 있으면 냉각을 안 시키면 커피가 타버립니다. 아. 그래서 제가 공기를 빨아들여서 지금 냉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냉각이 조금 되면 네. 여기다가 부어서 우리가 칼라 측정을 한번 해봅시다. 네. 예. 자, 냉각이 다 됐습니다. 네. 그래서 로스팅이 이쪽으로, 끝난 거군요. 네, 이쪽으로 옮겨서 붓겠습니다. 이제 완전한 커피 색깔이 나왔어요. 예. 그럼 이거 색깔을 비교를 해볼까요? 한번 선생님? 색깔을 한번 측정해 볼까요? 네. 요게 바로 직전에 볶은
우리 미디움 컬러의 이 로스팅입니다. 네. 이거 미디움 가지고 한번 컬러요? 예, 미디움 컬러. 요게 바로 직전에 볶은 거죠. 네. 컬러가 매치가 되죠, 요거하고. 네, 같네요. 예, 요게 미디움 컬러고. 지금 현재 금방 볶은 것은 네. 어느 정도 컬러가 나올까 한번 봅시다. 어느 정도일까요? 컬러가 여기 거의 맞게 나왔습니다. 예. 네. 그럼 다크 로스팅이 됐죠. 근데 지금 다크, 현재는 예. 요게 컬러가 요거보다 조금 연한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네. 좀 더 강하게 나오고 또 뭐냐면은 기름도 조금 나옵니다. 아, 예, 다크로 기름이요? 볶았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는 기름이 안 나왔지만 조금 있으면 하루 정도 지나면 오일이 커피 오일이 밖으로 나옵니다. 아, 로스팅 한 후에 하루 정도 지나면 오일이 나오나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컬러하고 매치가 된 겁니다 이게. 아, 그렇군요. 손으로 직접 로스팅을 진행하는 매뉴얼 로스팅과는 달리 대량으로 원두를 로스팅할 수 있는 기구로는 상업용 커피 로스터가 있습니다. 기계를 이용해서 원하는 상태의 커피를 볶을 수 있는 상업용 커피 로스터에 필요한 양만큼의 원두를 계량해서 준비한 뒤 드러머에 넣어줍니다. 로스팅이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열이 높아지면서 원두의 수분이 사라지고 열이 흡수되는 첫 번째 단계, 엔도서믹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상태의 원두는 노란 빛을 띠게 됩니다. 엔도서믹 단계를 지나서 조금 더 열이 가해지면 첫 번째 터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원두가 갈색으로 변화하며 커피가 커지면서 부피도 함께 커지게 됩니다. 엔도서믹 단계를 지나면 커피의 맛이 형성되는 중요한 단계, 파이롤리시스 단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때의 온도는 약 200도에서 220도 정도가 되고 원두의 색은 좀 더 진한 갈색으로 변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크 로스팅 과정인 두 번째 터짐까지 진행이 되면 맛과 향이 살아있는 원두로 로스팅이 완료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원두를 배출하면 모든 로스팅 과정은 완료가 됩니다. 로스팅이 완료된 원두를 가지고 컬러 차트를 이용해서 색상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 미디움, 다크 로스팅 상태를 원두의 색을 통해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로스팅한 뒤 하루 정도가 지나면 풍미가 있는 원두로 탄생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원두 커피를 만드는 과정을 배워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교육 과정에서요, 혹시 주의사항 같은 거 있을까요? 네. 원두를 볶을 때는 열 기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화상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하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커피의 경작부터 수확 및 처리 과정, 그리고 이 원두를 볶아 커피를 만드는 로스팅 과정까지 배워봤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권장아 바리스타와 함께 재미있는 커피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나도야 먹객에서는 권장아 바리스타와 함께 다양한 커피 추출 방법을 배워봅니다. 모양도 방법도 천차만별인 다양한 커피 추출 도구의 세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터키식 커피 추출 방법과 커피 추출 과정이 아름다워 인기가 높은 사이폰과 모카포트를 이용한 추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집에서도 손쉽게 즐기는 풍부한 맛과 향의 핸드드립까지 다양한 커피 추출 세계가 기다리는 다음 주에 나도야 먹객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현대 HCN 충북방송 나도야 멋객 현대인의 웰빙 따라잡기 문재영입니다. 오늘도 역시 권장아 바리스타와 함께하겠습니다. 바리스타 교육의 창시자이자 대한민국 바리스타 1호인 권장아 강사. 그와 함께하는 멋스럽고 유익한 강의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럼 선생님 모셔볼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은요, 이 사람들이 커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네. 이 커피를 마시는 공간 자체가 또 하나의 이 문화 공간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커피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요. 네. 아라비아 지방에서 커피하우스가 카베카네스라는 이름으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화를 서로 전파하는 이런 공간으로 형성이 됐던 겁니다. 야, 이런 전문적인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프로그램이 참 좋은 선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선생님, 오늘도 재밌는 커피 이야기 함께 해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되나요? 오늘은 커피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구를 가지고 커피를 추출하는 걸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피 추출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그럼 오늘 필요한 재료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커피 추출 방법